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집값이 뭐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더니 이 집값이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고, 또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더니 또 집값이 또 올라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또 못 사고, 이래서 아직까지도 집을 못 사신 분들도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할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제 생각은 너무 무리해서 영끌이라고 하죠.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2008년도에도 그랬고, 이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 영끌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저도 하우스 푸어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무리하게 내 돈은 요만큼 있고 대출을 막 이렇게 받아서 집을 사는 거는 저는 약간은 부정적이다. 일단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왜냐면 그게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다만 내가 이제 소득이 정말 많다 이러면은 뭐 대출 많이 받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요즘 또 대출이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뭐 40%밖에 안 나오죠, 대출. 그리고 뭐 영끌, 뭐 신용대출에서 영끌해서 집을 사기가 만만치도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을 해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부적절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게 또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가 돈을 이렇게 모았는데, 내가 돈을 한 3년 동안 1억을 모았는데 집값이 1억 이상 더 올라버리면 그것도 참 이게 멘붕 상태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소득이 많으면 뭐 영끌해서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너무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 자산을 어떤 식으로 불려나갈까, 요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음, 여러분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의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향후에도 뭐 오를 예정이기도 한데, 이런 데를 이제 서울 아파트를 이제 영끌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수도권이나 지방 이런 좀 틈새 시장을 좀 더 노려보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그런 틈새 부동산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은 그 주택수를 좀 이렇게 늘리는 전략이 유효했어요. 예전에는. 왜냐면은 그때는 뭐 취득세 이런 게 동일했거든요. 몇 채가 있든지 간에.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주택만 해당이 되고, 물론 일시적 일가구 2주택으로 이제 갈아탈 때도 취득세가 이제 종전대로 되지만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조정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2주택까지만 취득세가 일반 세율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중과가 되는 거예요. 8%, 12%, 2주택은 8%, 3주택은 12%.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주택수를 많이 늘려서 자산을 키우는 갭 투자는 조금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만약에 현금이 1억이다. 1억이면 한 5천만 원씩 해서 두 채 정도는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방이나 수도권에 잘 찾아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채를 최대한 활용해서 두 채를 임대, 전세를 껴서 하는 경우, 뭐 일종의 갭 투자이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해서 전세가 잘 나가는 지역에 그렇게 해서 두 채를 사서 이 두 채가 가격이 올라주면은 요거를 처분해서 또 이제 자기가 원래 살고 싶은, 뭐 서울에 입성하고 싶은 그런 아파트에 가거나, 또 자기도 이제 돈을 벌어야죠.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 근데 이게 그 집을 두 채를 한꺼번에 사는 것도 물론 괜찮은데, 이거를 텀을 한 1년 정도를 두고, 텀을 두고 사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 1년 있다가 이걸 사면은
그리고 기존 주택을 3년 이내만 매도를 하면은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거주 요건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시적 일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1년의 텀이 좀 힘들다고 하면은 뭐 사고 하나는 뭐 일반세율로 팔고 나머지는 비과세 받는다 하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채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근데 왜 이게 유리하냐면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살 때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모으는 거랑은 나중에 그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 채를 사면 내가 나중에 사고 싶은 아파트랑 격차가 그래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돈만 모으면은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내가 돈 모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어진다. 근데 여기서 관건이 뭘까요, 여러분? 관건은 이게 그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두 채를 사는 주택이 최소한 그래도 좀 올라줘야 되는 주택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관건이고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좀 발품도 많이 팔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 혹은 이제 신규 이제 역이나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통시설이 좋아지는 데 아니면 뭐 그 이제 뭐 태양광 방사선 가속기라고 청주 같은 경우에도 한창 호재였다가 좀 조중지역 묶이면서 좀 주춤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좀 잘 찾아보면은 또 의외로 이렇게 틈새라든가 또 경쟁력 있는 아파트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른 단지들, 그런 단지들을 잘 찾으면 이 격차는 이제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일단은 할 수 있는 데를 먼저 사서 내가 가고자 하는 아파트의 격차를 줄여 놓는 게 중요하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